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상습 배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날부터 국민의힘 압도적 다수 당원들과 국힘 지지 성향인 자유파 애국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헛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오세훈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가 하면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등 오세훈 본인과 같은 배신자들과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세훈은 그동안 결정적인 시기마다 배신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때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해운 등과 함께 당을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뒤에 슬그머니 복당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때도 대놓고 탄핵에 찬성해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 탄핵에 모두 찬성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때도 소위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갑자기 자신의 서울시장직을 그만두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결과적으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세훈은 그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자유파 진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 도대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인지 헷갈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을 때는 서울시장이 직간접적 인사권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자리에 좌파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지만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은 제대로 된 자유파 인사를 거의 발탁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발탁했다는 인사들은 대부분 오세훈과 비슷한 그런 배신자 혹은 중도파리 성향의 인사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리지 말고 절대 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은 이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은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당이 목소리가 높은 극소수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80% 정도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다수 국민의힘 당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할 바에는 그럼 빨리 당을 뛰쳐나가서 다시 옛날처럼 바른정당 비슷한 그런 정당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당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이따위 헛소리나 하고 당 지도부 발목이나 잡는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오세훈을 우리 자유파 애국시민들이 계속 용납해야 하는지 정말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은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면전에서 오세훈으로부터 이 같은 주장을 들은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표정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오세훈은 당이 계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할 때라면서 이제 해가 바뀌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께서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지난달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위 대국민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오세훈은 또 소위 범보수 대통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다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까지 통합에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은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드린다면서 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은 장동혁 지도부에 3가지 요청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은 장동혁 대표에게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은행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잘못된 은행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은 또 소위 범보수 세력 대통합이 가능하려면 그 어떤 허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은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범보수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크고 강한 보수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은 또 당의 역량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면서 당 지도부에게 국민의 삶과 괴리된 노선투쟁과 정치구호는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대정권 강경투쟁을 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오세훈이 도대체 어느 정당의 서울시장입니까? 이런 한심한 자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뭐가 됐겠습니까? 오세훈이 장동혁 대표에게 계엄에 대한 사과를 계속 압박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배신자 그룹인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과의 통합을 주장함에 따라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힘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은 오세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할 때가 됐습니다. 권순월TV는 국힘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을 확실히 손절하고 오세훈보다는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에 가까운 나경원, 조정훈, 신동욱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을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세훈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 같은 권순월TV의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세훈의 오늘 주장에 대해서는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가 오세훈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당과 진영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장동혁 지도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인가 라면서 TBS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방송사를 개혁해 보수 우파 스피커들을 강화하고 정론의 균형을 맞추는 데 힘써야 할 시장이 정작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 노조와는 싸우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또 2번이나 탄핵을 당한 진영의 핵심 정치인으로서 사과하고 자중해야 할 사람은 오세훈 본인이다. 차라리 본인의 명태균 관련 사법 리스크나 제대로 정리하기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계엄 사과,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사과하라 말아를 고장난 레코더처럼 되풀이하는가라면서 새로움이 없는 정치가 곧 구태이고 그 구태를 청산하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또 예초에 나경원 의원의 선거 순환사는 오세훈이라는 철없는 정치인의 무상급식 캐삭빵 정치에서 시작됐다. 원조 윤희숙, 원조 한동훈이 오세훈이었다. 시장직을 걸고 벌인 철없는 관종 정치로 진영 전체가 유탄을 맞았고 그 패전 처리를 나경원 의원이 떠안은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서울시장 재보궐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은 대권에 나가겠다며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결국 김종인의 아바타로 간택돼 불려나온 것에 불과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다. 각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오늘 또 정말 황당한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분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핵심은 언론 자유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 조작 내용이 아닌 이상 비판글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민주정당 당원 게시판에서 상호 비판과 토론은 상식이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 비판글을 올린 것을 품위유지와 비방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히겠나, 이런 정말 개소리 중에 개소리를 사설에다가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사설에 대해 박민영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만행을 봐주고 넘어가야 한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면서 조선일보는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 조작도 표현의 자유로서 정당한 여론 형성 수단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서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한동훈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욕했다는 게 아니다. 2개의 IP, 그것도 하나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IP에서 5개의 명의를 사용해 단기간에 14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당심으로 둔갑시켜 언론의 보도 확산시키는 자가발전식 권한유착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태이다. 이 또한 빙산의 일각이다. 적발한 게 이 정도인 거지 당원 게시판 외 다른 커뮤니티에 어떤 형태의 여론 조작이 있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수사기관에 넘겨 주소지가 특정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실체가 줄줄이 드러날 거라 확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이 최악인 경우는 여론 조작으로 상대 진영이 아닌 우리 정권, 우리 대통령과 우리 당 정치인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일보도 인정하듯 당 내분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한동훈계의 폐륜적 특검 협박질이 시작되며 비상계엄 사태까지 도래했다면서 이처럼 세계 정당사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여론조작, 해당 행위가 발생했고 실체가 드러났는데 봐주고 넘어가자니 자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저따위 여론조작이 정당하고 또 벌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조선일보는 하고 싶은 건가? 당최 그게 말이 되는 결론인가라고 조선일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을 모를 리 없다. 100번 양보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 쳐도 드러난 실체에 집중해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른 소리를 하며 특정 정치인의 베이비시터 노릇이나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알던 대한민국 최고 정론지 조선일보가 맞나 참담한 심경이다라면서 한동훈은 국민의힘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아니 다른 어떤 정당 조직과도 저따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은 같이 갈 수 없다. 아직도 한동훈이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람을 평가하는 일 자체를 그만두는 게 맞다고 단호하게 말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조선일보 비판 100번 맞는 이야기죠. 조선일보가 어쩌다 지금 저렇게까지 맛이 갔는지, 저 정도까지 맛이 가지는 않았는데 최근 이 당원 게시판 한동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이 맞나, 찌라시도 어떻게 저런 저질 찌라시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 소위 이 올드미디어, 신문, 방송 무슨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썩어도 한참 썩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는 질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